안녕하십니까. 논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효수 박사라고 합니다. 아, 오늘부터 논문을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하나씩 어떤 식으로 읽는지 그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논문을 많이 안 읽은 상태에서 보통 논문을 쓰시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읽지도 못하는데 쓰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논문을 읽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인들이 읽는 것도 좋지만 뭐 제가 읽는 거 보고 요령을 터득한 다음에 읽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틈틈이 뭐 매일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아까 확인해 봤는데요. 뭐, 조금 쉬운 논문부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 서지 관리 프로그램 중에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엔드노트, 웬만한 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활용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엔드노트 튜토리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엔드노트는 꼭 그 사용법을 익혀두세요. 예, 엔드노트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나중에 참고문, 자료를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고요. 나중에, 내 논문에 인용을 넣기도 너무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엔드노트 사용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일단 요 논문,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역량 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논문을 열면 보통 두 페이지로 보죠. 네, 보통은 이렇게 닫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 줄이면 위아래로 이렇게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같이 보셔야 되니까 아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글씨를 좀 키워서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본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제일 먼저 요약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요약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둘, 셋넷, 한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둘이라는 거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문장. 그래서 연구의 목적, 연구 배경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의 목적 한두 문장. 그 다음에 연구 방법 한두 문장. 그 다음에 연구 결과 서너 문장. 그 다음에 결론과 기타 내용. 그래서 한두 문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둘, 세넷, 한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구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역량 함량에 미치는 영향이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연구 대상은 청소년일 때고 연구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체육하시는 분들은 이 실험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포츠 활동을 뭔가를 시켰겠죠. 그래서 이 스포츠 활동에 한 사람, 안 한 사람, 아니면 뭐, 강도를 높게 한 사람, 중간 정도 한 사람, 낮게 한 사람 해서 아마 영양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받겠죠. 영양 함량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양한 영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스포츠 활동인 청소년 예를 들면 자기 개발 역량 함량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하나만 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연구가 단순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애매할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금 건국대학교 선생님들이 하셨네요. 자, 보면 요약. 본 연구는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역량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네요. 여기서 한 문장 딱.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둘이라고 했잖아요. 대개는 연구의 배경,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예를 들면 허약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스포츠 활동에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이제 연구 방법 나오죠. 충북의 소재 5개 중학교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구는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타당무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투입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 분석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 보면 정확하게 두 문장이네요.
예, 내용은 조금 길지만 보통 요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을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짤막짤막하게 해서 뭐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연구 결과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첫째, 청소년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참여 수준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주관적 체력 수준 건강 상태 그래서 참여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애들 그러니까 뭐 어린 남자아이들이 아무래도 활발하니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입시 같은 거에 뭐 힘들어 하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논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 파악하려고요. 둘째, 청소년 인구 통계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뭐 적극성이 높고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둘째는 어쩌고저쩌고 나타났다.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청소년 스포츠 참여 수준은 청소년 역량에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래서 특히 스포츠 참여 수준에도 청소년 역량 함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여기까지가 어,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과 부분이죠. 결과 부분. 자, 목적, 연구의 목적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 결과, 그 다음에 결론 및 함의 뭐 이런 거 내용 써줬겠죠. 따라서 청소 역량 개발을 위해 참여 수준 등 그래서 스포츠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한 기능을 작용하는 걸 확인하였으며 내가 뭐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를 위해 다각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보통 이런 경우 많죠. 뭐 예를 들면 면이 적거나 안 그러면 딱히 쓸 말이 없으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뭐 제언을 추가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서론이 아니라 연구 요약 부분을 마칠 경우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네. abstract는 뭐 그냥 사실 abstract하고 요 부분하고 100%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말을 뭐 하다 보면은 여기 너무 진부해지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길어지고 여기도 보면은 뭐 그러니까 SPSS 벌써 눈에 딱 띄는 게 또 SPS 24.0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그런 내용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만 충실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보통 학술지마다 이 학술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학술지는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한 페이지 내에 다 집어넣어라. 뭐 그런 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학술지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학술지 요구사항을 맞춰서 사실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학술지를 지금 읽는 얘기 들으면서 쓰는 얘기들도 뭐 조금씩 뭐 드렸는데 학술지를 쓰시려면 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어느 학술지에 게재를 할 건지 투고를 할 건지 그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 일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비슷하긴 한데 뭐 세부 사항들은 또 다 달라요. 예, 또 그래서 두 번씩 안 하시려면 이렇게 처음에 내가 어디에 투고해야겠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분은 뭐 키워드도 여기는 4개고 여기는 뭐 또 다르네요. 뭐 아무튼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서론을 내용을 보면 자, 이 학술지는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 학술지는 서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바로 연구 방법으로 가네요. 자, 학술지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학술지는 서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이렇게 학위 논문처럼 5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이런 학술지가 느는 추세죠. 그래서 서론, 그 다음에 서론에서 뭐 선행 연구도 검토하고 이론적 배경도 검토를 하고 다양한 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 바로 도출하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바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결과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보면 연구 방법을 매우 길게 했어요. 특이하게. 이거는 이 학술지에서 허용해 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학술지 내는데 여긴 심지어는 5페이지 정도 이렇게 5페이지 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페이지인가요? 아무튼 요거는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술지에서 그냥 인정해 주니까 뭐 괜찮은 겁니다. 자,
지금 이 학술지 같은 경우에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서론을 보면, 자,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영양 함량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이거는 지금 사실 간단해서 사실 복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잘 까먹죠. 그래서 제목을 놓고, 이렇게 놓고, 조금 복잡할 경우에는 이거를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청소년이구나. 뭐냐면 독립변수는 아마도 스포츠 활동이 되겠죠. 중소변수는 영양 함량이 되겠죠. 영양이 되겠죠. 영양을 함양이라는 건 높이는 거니까 스포츠 활동이 결국은 영양을 높이는구나. 예, 어떠한 영양을 높이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보면 연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아마도 어떻게 할까요? 내용을 아마도 이런 식으로 써나갈 확률이 높죠. 청소년에 대해서 쓰고, 왜냐하면 연구 대상이 특정되어 있죠. 예, 특정 어린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해서 쓰겠죠. 중요성에 대해서 쓰겠고, 저도 뭐 내용을 안 읽어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도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쓰겠죠. 에 대해서 쓸 테고, 그 다음에 역량을 높이는, 역량을 높이는, 뭐, 독립변수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의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쓰겠죠.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검토할 테고, 연구의 공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이것들이 제가 이제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실제 내용은 뭐 충실히 채우셨겠죠? 예, 충실히 채워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골격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순서로 가야 된다. 이러이러한 순서로 가지 않고 뭐 이게 막 뒤섞여 버리면 약간 이 논문이라는 건 항상 전진하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는 느낌. 그렇지 않으면 이 논문이 이게 돌고 도는 느낌이 들면 약간 지루하죠. 이게 잘 읽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잘 쓴 논문들은 뭐 세련되게 문어체로 막 한자어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쭉쭉쭉 읽히는 논문. 그 논문이 가장 좋은 논문입니다. 네, 선행연구, 연구의 공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을 쓰겠죠. 그 다음에 연구, 가설 또는 문제. 연구 가설은 방향성 있는 진술문입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행연구에 기반해서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정적으로 미칠 것이다. 부적으로 미칠 것이다. 안 그러면 정적인지 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면 차이를 만들 것이다. A 집단과 B 집단 간에 예를 들면 누가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차이는 만들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는 게 가설이고 연구 문제는 말 그대로 리서치 퀘션이에요. 잘 몰라요. 이게 미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연구 문제는 사실 그냥 분야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구 문제는 사실상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연구 분야마다 조금씩 일종의 그러니까 전통적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걸로 연구 문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연구 가설이 추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함께 한번 보시죠. 첫 단락은 어떻게 썼나 볼까요? 오늘날 청소년 얘기했네요. 청소년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죠. 평생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애들이 적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고 청소년 그걸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과 역량을 예를 들면 한꺼번에 들여왔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역량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겠죠? 일반적으로 역량이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자기 개념 기술 개인의 내적 특성과 또 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흐름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역량 강화의 중요성, 그 다음에 역량 강화의 중요성만 얘기했으니까 역량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국내에 관심이 증대할 때 역량에 대해서 하고 강화할 수 있는 여기에 돼 있네요. 뭐 OECD 어쩌고저쩌고해서 내용을 갖고 왔고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서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외국 내용 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국내 내용,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핵심 역량을 규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선행연구. 근데 이건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와, 끊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생각에는 요거 최소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끊어줘야 돼요.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하면, 제 바람직한 단락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바로 그냥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중요성과 역량 강화 뭐 이렇게 끊기고 바로 여기는 역량이란 무엇인가? 역량의 정의, 예, 역량의 개념,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역량.
우리나라에서 역량인데 너무 길어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내용이 많을 수도 있지만 끊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량이 어쩌고 저쩌고 뭐 5개 역량고 16 뭐 16개 하위 요인으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있었다 막 신나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러한 청소년 역량 지수를 토대로 청소년 연구원에서 청소년 정책연구원인가요?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 수행한 신체조사 결과를 이제 선행용 검토를 하는 거죠. 네, 선행용 검토를 했더니 뭐가 낮고 높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엄청 기네요. 좀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소년에 또한 이 정도에서 끊어져도 되죠. 또 하나 해갖고 세 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역량 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이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역량 강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쓰시는데 계속 돌고 도는 느낌은 약간 있긴 해요. 뭐 길진 않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 예, 그런 거 너무 한 단락이 너무 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 논문 같아요. 한편 지금까지 스포츠 영역에서 많은 연구들에서 뭐 대인관계 개선 뭐 이런 거 했는데 역량 강화는 안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예. 아, 수행하는 것을 보고되어 왔다. 아, 죄송합니다. 보고되어 왔다라고 하네요. 예, 스포츠 참여가 역량 강화도 할 거다. 이런 거죠. 예, 선행 연구를 검토해봤더니 에, 그래서 청소년 체형을 제시한 5개의 청소년 영양분. 아마 요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옆에 보니까 생애 학습 역량, 생활 관리 역량, 진로 개발, 대인 관계 이렇게 해서 16가지 아마 하위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스포츠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도 영향을 주고, 얘도 영향을 주고, 얘도 영향을 주고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실하게 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연구와 공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위와 같이 그동안 청소년의 삶이 일부 영역 혹은 개별적 능력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로 평가된다. 기존 연구들은 기존 연구에 대해 평가죠. 그래서 기존 연구에 공백이 있다. 그거죠. 이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따라 따라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증가되고 현 시점에서 뭐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냥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연구의 공백과 연구의 필요성 한꺼번에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 보면 연구의 공백 앤드 필요성이죠. 예, 잘 깜빡했네요. 자, 선행연구를 검토해서 연구의 공백이 있으면 곧 내 연구의 필요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에 복연구는 한국 청소년 정책위원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역량 지수를 토대로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예, 이렇게 했네요. 이게 연구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문제가 나오네요. 네. 사실 뭐 선행 연구를 보면 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관련된 연구들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관련성이 높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설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께서는 아마 그냥, 음, 연구 문제로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쪽 분야에서 뭐 그렇게 통용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가설로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행력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같이 보면,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자, 연구 문제, 스포츠 활동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얘기죠?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는 왜 있냐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니까 성별, 학력,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참여가 있는가 스포츠 활동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것들을 이용해서 어, 차이를 보려는 것 같아요.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 예, 그러니까 역량이 아니라 얘들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참여 수준이 있는가 보고 인구 특성에 청소년 역량이 차이가 있는가 보고 인구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이 스포츠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했네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 아이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음, 청소년 역량에 참여를 미치는지,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이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했네요. 1, 2, 3. 네. 그래서 이 연구는 크게 보면 뭐 차이 연구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간략하게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 대상을 보면 아까 보셨듯이 CC 충북의 CC면 어딘가요? 충주인가요? 청주인가요? 뭐 예, 아무튼 뭐 17개교 중 5개교를 무선 표집했네요. 네. 5개교를 뭐 17개교 중 5개교를 무선 표집 각 학교에서 별 학년별 한 개 반씩 총 15개 반을 선정해서 424명을 했고 응답 내용 불성실한 29부 어쩌고저쩌고 운동부 학생 10부를 제외한 이거 뭐 애가 안 했거나 그냥 막 달렸거나 뭐 그랬겠죠. 예, 그래서 385부를 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지금 보면 차례대로 충북에서 CC에서 중학교 16개 중에서 5개를 뽑고 거기에서 어, 학년별 한 개 반씩 이렇게 총 15개 반이네. 1, 2, 3학년 중학교네요. 예, 중학교 1, 2, 3학년에서 5개 학교에서 각 한 반씩 뽑았으니까 예, 총 15개 반이네. 네, 맞죠? 아마 애들 다 한 것 같죠? 424명이니까요. 그러면 각각 사전협조를 구하는데 요게 사실은 중요해요.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애들. 음, 선생님 아니면 뭐 사실상 힘들겠죠. 예, 그리고 아는 분이 없으면 뭐 아마 예, 힘들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연구 가능성, 자기가 연구를 할 수 있냐 없느냐, 특히 애들 상대로 하는 거. 가장 쉬운 거는 사실은 인터넷 설문하는 게 제일 쉽긴 해요. 근데 인터넷 설문의 단점은 상관이 너무 높게 나와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관이 터무니없이 높게 나와요. 막 다중공선성, 막 책에서만 보던 다중공선성이 막 나오고, 왜냐면 사람들이 성실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몇 푼 주지도 않았는데, 심심해서 뭐 하기는 하는데, 이거 뭐,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설문이 쉽긴 한데 연구 결과가 많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에 이런 거는 사실 뭐 바람직하긴 한데 자기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자기가 연구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 연구 설계하는 단계에서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것 같아요. 아까 한번 볼까요? 공대학교라는 건 나왔네. 뭐 이 중에 아마 학교 선생님 계신가 보죠? 네, 그래서 한번 된 것 같습니다. 자기 평가 기법, 그냥 자기 평가 그냥 하루 어렵게 했는데요. 그냥 설문지법으로 해서 애들 보고 그냥 쓰라고 한 거예요. 예. 자, 연구 도구 보면 연구 도구 여기 굉장히 많네요. 와, 223문항이구나. 와. 이거 애들 뭐 보상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뭐 애들 여기 문상을 얼마를 줬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223문항은 지금 보면 이거는 저 세 분이 아마 선생님이라서 어떻게 뭐 하신 것 같은데 223문항 좋지 않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애들 뭐 중학교 1, 2, 3학년 애들 뭐 가뜩이나 뭐 애들 뭐 중이병 뭐 애들 뭐 각종 뭐 수식어가 따라붙는 애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응답하라고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답을 이끌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223문항은 개인 연구에서는 되도록이면 줄여야 돼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뭐 40문항 내외? 40문항도 사실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문항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척도당 문항이 한 5개에서 10개? 10개는 절대 넘어간다고 뭐 어폐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넘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5문항에서 10문항 그 내에서, 예, 해결을 보도록 해야 되죠.
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한 청소년역량 측정 기술을 그냥 다 써버렸네요. 이럴 경우에 방법은 생애 학습 역량, 관리, 진로 개발, 대인관계, 사회 참여, 생애 학습, 생활 관리, 진로 개발. 그러면 예를 들면은 대인관계하고 아이들의 예를 들면 정서 발달, 뭐 스포츠 활동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해서 대인관계 역량과 사회 참여 역량. 예를 들면 이거 두 개만 하시거나 안 그러면 아이들의 뭐 예를 들면 각각 뭐 생활 관리, 뭐 생애 학습,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자, 연구 도구는 아무튼, 자, 보면 좋은 척도죠. 청소년 정책 연구원 뭐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잘 하시니까 아마 잘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갖다 쓰신 것 같고, 하였다. 토대로 구성하였다. 측정 문항을 토대로 자기들이 또 구성했네? 그냥 갖다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내용 타당도 확보의 문항 검토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하위 요인인 4개 문항은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제거해야 하네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연구와 이 연구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청소년량 직수에서 이 문항들을 빼버렸기 때문에. 자, 또한 스포츠 관련은 뭐 좀 하기 위해서 뭐 참여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 아마 일부만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바꿔서 쓴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였으며 정규성 검증, 요인 분석을 통하여 사후 분석, 크롬바 알파를 신뢰 검증을 하였다. 청소년 역량은 리커트 타입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와 개방적 스포츠 활동은 5점 척도로 하였다.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4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1점은 뭐고, 뭐 1점은 뭐고, 2, 3, 4점 다 써줄 필요 없고 1점은 뭐 예를 들면 매우 나쁨, 뭐 예를 들면 뭐 4점은 매우 좋음 해서 예를 들면 뭐 점수가 높을수록 어떤 거를 의미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는 방법까지 써주면 더 좋긴 하죠. 근데 이건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시적인 수준에서는 역코딩 같은 걸 안 했다면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걸 의미하겠죠. 뭐 특정한 역량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점수가 높은데 특정한 역량이 낮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는 한 사람이 머리를 한 번 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인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게 그렇게 보통을 점수를 만드는 게 보통이죠. 사상도 및 신뢰도 보면 이 베리맥스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요인 분석을 하는데 보통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하는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있고 뭐 Principal Axis Factoring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뭐 PCA를 쓰죠. 예, 그래서 어, 주성분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뭐 누구는 뭐 예를 들면 뭐 엄밀한 의미에서 요인 분석 아니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계속 써왔죠. 그래서 PCA를 쓰면 보통 베리맥스하고 같이 한 세트처럼 하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이제 타당도 해서 요인 분석에서 요인 회전 이런 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PCA 주성분 분석하고 베리맥스는 한 세트처럼 다닌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제 뭐 경영학이나 뭐 교육학이나 뭐 이런 많은 분야에서 PCA와 베리맥스는 한 세트로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인 절제값이 0.4, 뭐 누구는 0.3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0.4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으면 낮은 문항 제거했네요. 또 가뜩이나 여기서 뭐 골라내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번 또 확 덜어냈네요. 이분들이 보면 이걸 한꺼번에 아마 돌리신 것 같아요. 네, 보면 이게 지금 한꺼번에 돌려가지고 지금 크로스로딩 같은 거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항들을 막 덜어내고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문항들이 뭐 예를 들면 언어 능력, 수학 능력, 과학 능력, 정보통신 활용 능력이라고 해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라면 굳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예를 들면 문항 예를 들면 한꺼번에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 예를 들면은 하고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보면 여기도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언어 능력이라 해서 언어 1, 2, 3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학 뭐 이렇게 지금 수학 여기가 과학인데 예, 이건 잘못, 정보통신, 여기 정보통신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보통은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서 돌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개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보통 표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 그래서 학술기 논문에서는 뭐 흔한데요. 학술지에서는 보통 이렇게 뭐 물론 아까 보시다시피 문항을 223개예요. 물론 뭐 이런 거 빼고 뭐 몇 개 뺀 거 한다고 해도 한 200개는 되거든요. 192개구나. 192개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복잡해진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모든 거를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도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사상도 및 신뢰도에 대해서 쭉 써신 거고 보면 신뢰도는 0.6 미만을 5개 항목 제거했네요. 네. 그래서 자 보시면 타당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뢰도를 하게 돼 있죠. 예, 부정형 문항도 있구나. 역코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위에다가 써주면 좋겠죠. 예, 한꺼번에 몰아서 써주면 좋겠죠. 근데 여기는 뭐 조금씩 뭐 이렇게 했으니까 역코딩한 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해가지고 뭐 점수 아까 말씀드린 역코딩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1점은 뭘 의미하고 4점을 뭘 의미하고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한꺼번에 몰아서 써주는 게 좀 더 독자에게 좀 친절하게 하는 거겠죠. 네. 보면 여기 요인적 객관 같은 0.4에서 자르고 신뢰도에서 0.6에서 자르고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자료 처리 방법은 SPSS 24.0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 연구죠? 2017년이구나. 예, 2017년 거면 아마 그때쯤에 보통 뭐 SPSS 쓰시는데 뭐 학교에서 보통 요즘엔 학생들은 대부분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기 PC에는 뭐 다른 게 깔려 있어. 그러면 내 PC는 뭐 SPSS 뭐 18 버전. 학교 버전하고 맞추세요. 예, 학교 버전하고 되도록이면 학교에 뭐 다 있으니까요. 학교 버전 뭐 학교에서 주는 거 되도록이면 쓰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부분들을 보면 이제 자료 처리 방법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했네요. SPSS를 썼는데 구체적인 자료 방어 방법 순서는 타당도 신뢰도 해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에서 빈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체력 수준 및 건강 참여 적극성을 해갖고 상중하로 나눴네요. 상중하로 나눴고 그 다음에 통사이트의 참여 수준 및 청소년 역량 참여를 하고 T 테스트와 F 테스트를 해달라는 거는 쉐페하고 덧넷 T3 해가지고 덧넷 T3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저거죠. 등분산성 과정이 위배됐을 때 아마 쓰는 걸 겁니다. 그래서 사고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다가 타당도 신뢰도 얘기해주기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 클리닝을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것들 아까 보면은 뭐 몇 명 빼고 뭐 아이들 뭐 불성실한 거 빼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사실 여기서 써줘야죠. 예. 왜냐면 처음부터 아예 데이터가 처음에 내 손에 왔을 때부터 내가 한 모든 거를 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회귀 분석도 했네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내가 한 거 쭉쭉쭉쭉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자, 연구 내용 보시면 활동 청소년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차이. 첫 번째 거죠.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활동 연구 문제 1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1대1로 나와야 돼요. 인구 총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 활동 수준의 차이, 인구 총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 그래서 청소년 역량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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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번호를 잘못 썼나요? 1번, 2번, 이게 3번인데 4번이라고 썼네요. 예, 어쩐지. 이거는 잘못 쓴 거죠.
스포츠 활동 하면서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그래서 연구 문제 3. 그래서 연구 문제 1에 대한 대답, 2에 대한 4에 대한 대답. 이걸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응답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됩니다. 얘도 응답이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있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자기 연구를 하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잘 하신 거고요. 워낙 많으니까 지금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간략하게 많은 T테스트, 많은 F테스트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어요.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뭐 내용적으로 우리가 보려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논문이 읽는다는 거 그거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니까요. 예. 지금 보시면 청소년 스포츠 활동에 따른 참여 수준의 차이에서 티 검증과 원웨이 아노마를 실시했는데 보면 표 8, 예, 성별, 학년, 네, 주관적 체력 수준과 뭐 주관적 건강상의 적극성 상중하로 하면 세 집단 이상이면 F 테스트고 그 다음에 두 집단이면 T 테스트죠. 봤더니 네. 지금 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T값,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에 이거는 T값이나 F값,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에 사후 검증.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 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좋죠. 여기다가 아마도 여기다 더 써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펜이 어디 갔나. 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좋죠. 여기가 예를 들면 뭐 얘가 1인가? 1, 2, 뭐 이렇게 얘는 3,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죠. 안 그러면 뭐 여기다가 뭐 상위 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굳이 1, 3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설명은 없어요. 제가 뭐 스킵하고 뭐 워낙 빨리 그냥 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스킵하면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굳이 뭐 예를 들면 상중하로 돼 있었는데 뭐 이걸 1, 3으로 해줄 필요가 있나는 모르겠네요. 여기다 설명도 안 해줬으면서 아마도 주관적 체력 수준은 스포츠 활동, 주관적 체력 수준이 높은 애들이 아마 역량이 높다라고, 여기 돼 있구나. 네, 이렇게 값에서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긴 한데, 이게 3이구나. 학년이 낮을수록 스포츠 활동 많이 참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번호를 1, 2, 3을 여기다 1, 2, 3이구나. 학년으로 뭐야. 학년을 왜 상중하라고 했지? 학년은 그냥 1, 2, 3이라고 하면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아마 상중하라고 하고 다 깔맞춤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예, 더 직관적인 게 1, 2, 3학년인데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거, 예를 들면 표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표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각 학회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각 학회지를 보시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이분들이 표시를 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셨죠. 좁은 그 많은 정보를 하나로 해가지고 뭐 보면 여기는 MSD라고 구분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 공간도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가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가로하고 SD, 가로 안에는 SD다.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택했네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베이션 양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택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T값 주고 바로 그냥 사후 검증하는 걸로 해서 이런 것들은 보면 뭐 내가 내려는 학술지에 특별한 예를 들면은 요구하는 게 없다. 그리고 T테스트나 F테스트 예를 들면 아주 이그젠플러리한 그러니까 모범적인 그런 예를 들면 표 제시 방법으로 선생님들도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거는 여기도 진한색으로 했으면 여기도 진한색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여기에 뭔가 좀 종속적인 것 같고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이죠? 얘하고 끊기는 거니까 여기를 예를 들면 선을 붉게 해주고 안 그러면 색칠을 아예 하질 말든가 안 그러면 색칠을 하려면 다 하든가 예, 여기도 색칠을 해줘야 되죠. 요거는 이제 군대 보면 조금씩 약간 실수는 하셨어요. 네, 근데 뭐 저런 거는 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안 그러면 이 학회에서 뭐 그렇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요.
이 학회에서 뭐, 이 학회에서 요거 했다기에는 또 여기는 또 안 그러네요, 또. 여기 좀 다른가? 여기 또 다르네. 위하고 아래하고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네. 얘가 한강강에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많긴 한데,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1, 2, 3, 여기는 다 써놨구나, 이렇게. 친절하게.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보통이죠. 네. 이렇게 돼야 서로 이게 매칭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관관계는 내 연구에서 굳이 예를 들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관계는 꼭 좀 적어주세요. 예. 논문에 꼭 좀 제시 좀 해주세요. 내 연구의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와 예를 들면 뭐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마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뭐 기본 반찬처럼 제공하듯이 상관관계도 일종의 기본 반찬이에요. 근데 상관관계 빼먹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있어야 나중에 메타 분석. 내 연구가 누군가의 연구에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너럴라이즈, 좀 더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메타 분석 같은 거에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연구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 상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관을 제시해 주는 게 좋고, 제가 상관이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샘플이 한 400개 가까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얘와 예를 들면 볼까요? 한 3 정도, 요 정도. 예를 들면 여가 몰입과 참여 수준은 스포츠 참여 수준과 여가 몰입에는 0.351 정도의 상관이 있네요.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에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0.3 넘어가는 거. 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포츠 참여 활동이 참여 수준이 여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연구를 하고 싶으시면 요런 거를 택해서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이것은 스포츠 참여 수준이 직업 가치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이 연구하고 싶어. 라고 하기에는 이 상관이 너무 작아요. 0.13밖에 안 돼요. 자, 이 연구에서는 0.13이 나왔지만 내 연구에서는 몇이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 정도는 돼야 내 연구에서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뭐 0.25나 0.2까지 예를 들면은 낮아지더라도 내 연구에서 상관이 유의해야 나머지 분석들도 유의하게 나오거든요. 예, 물론 이런 거는 뭐 갖다 쓴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스포츠 참여가 예를 들면 중독 행동에 중학생이잖아요. 아직. 예를 들면 뭐 대학생이나 뭐 성인이면 모르겠는데 예, 중학생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 예를 들면 문제 행동, 뭐, 예를 들면 촉법소년 해가지고 맨날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애들은 맑고 슬기롭고 건강하게, 예를 들면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거티브한 거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조금 고생하실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튼지 간에 상관은 0.3. 무조건 그냥 외우세요. 0.3. 0.3 넘는 거를 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물론 반드시 0.3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안 되나요, 그럼? 아, 될 수도 있죠. 예. 예를 들면 내가 측정만 잘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직업 가치관과 여가 유능감, 직업 가치관과 야, 이거는 좀 위험하다. 여기서는 나와도요, 어, 이런 건 좀 애매하죠. 예, 이런 거 뭐 연구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실 분들은.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조금 뭐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지 간에 이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다 연구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연구의 기본은 논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서론을 설계해서 내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연구 방법과 결과에서 실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는 항상 논리적인 개연성 플러스 그 다음에 실증.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서론에 이게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게 쓴다. 그런 거는 논리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개연성이 있다라는 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론에 제시하는 걸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약간 이거 말이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논리적 개연성이 있는 거죠. 논리적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다 실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다 예를 들면 연구가 예를 들면 유의하게 나오거나 뭐 예를 들면은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하고 또 이제 유의미는 그거에 또 해석해 보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하거나 유의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논리적 개연성 없는 연구는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연구는 논리적 개연성과 실증이 합쳐진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가 하는 사회과학적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상관을 쭉 제시해 준 다음에 아마 이분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스포츠 활동 참여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거네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요거고 독립변수 얘들이 잠시만 요거는 제가 여기 있네.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은 이렇게 했구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뭐냐면은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된 거거든요.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이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과 비판적 사고력이면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과 1번이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이죠. 자, 비판적 사고력이면 1.120이네요. 예. 1.120이면 자, 여기 보시면 1.120이었죠? 1.120이면 R 스퀘어라고 돼 있죠? 1.120 곱하기 1.120 이렇게 하면 1.144 여기 지금 소수자 때문에 약간 그 차이가 있긴 한데요. 사실상 이거는 그냥 상관이에요. 상관에서 유의했으면 여기서도 유의해요. 이게 단순회계를 해버렸네. 단순회계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죠. 전부 다 단순회계를 해버렸나 보네요. 예, 그래서 굳이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능력, 수학 능력, 과학 능력은 예를 들면 유의하지 않죠. 언어 능력, 수학 능력, 과학 능력,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에 따라서 언어, 수학, 과학은 유의하지 않죠. 이거 그냥 단순회계하고 상관은 그냥 같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이거 뭐 했네요. 여기 뭐 이런 거는 아무튼 잘 몰라서 그러셨나? 네. 그리고 그 대신에 뭐 표 같은 거 정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항상 이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자 결론이라고 안 하고 논이라고 했네요. 이거는 용어 같은 것도 주의해서 학술지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제가 예전에도 컨설팅 할 때 스포츠 쪽 분들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논의, 결론 및 제언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통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요약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 제언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갖다 틀리다는 거 없고요. 이쪽에 이제 뭐 이제 그동안에 해오던 이제 관례죠, 관례.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요약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특수한 거니까 제가 뭐 세세하게 보지는 않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연구 내용에 대한 요약.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연구에서는 한 단락 또는 두 단락 정도로. 그래서, 본 연구는 뭐, 어떠어떠한 목적하에 뭐 이렇게 하였다. 뭐 이렇게 갖고 분석한 경우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음, 한두 달 정도로 요약을 해줍니다. 자, 이게 뭐 학술지마다 좀 분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써주죠. 그 다음에 연구 한계, 그 다음에 후속 연구의 제언. 그렇게 써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연구를 마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보면, 이분들은 지금 보면 주로 대학원 논문들을 많이 저기 인용을 하셨네요. 네, 제목이 굵은 거는 대학원 논문이죠. 네. 학위 논문이죠, 학위 논문. 네. 보통은 되도록이면 학술지를 인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분들은 전형적인 APA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본인이 투구하고자 하는 논문에서 이것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참고문헌 부분. 그래서 한 개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심사위원들도 막 빼먹기도 하고 막 그 뭐야, 그 저자들이 그냥 자기 맘대로 예를 들면 학회지에서 요구하는 사항 아니고 자기 맘대로 한 것도 그냥 통과시켜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최소한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찾아서 그래서 한 최소한 10개 이상 이런 예를 들면 형식만 볼 거면 최소한 10개 이상은 보셔가지고 내 연구와 유사한 거 지금 같은 경우는 T테스트하고 F테스트를 봤죠. 그러면 T테스트하고 F테스트를 한 이 학회지에 내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학회지에서 T테스트하고 F테스트 한 거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시는 게 좋죠. 그래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공통점을 추출하는 게 좋습니다. 최신 연구가 물론 당연히 우선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APA 스타일이네요. 네.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네,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셨듯이, 물론, 처음 하시다 보면, 처음 하시는 분도 안 그러면은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구를 읽으실 때는 그냥 크게 단락별로, 크게. 좋은 연구라는 거는 하나의 단락이 한두 단어, 한두 단어 또는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이 돼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것처럼 너무 길어버리면은 이게 요약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죠. 예, 그래서 연구는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뭔가 진전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죠. 계속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좋은 연구다. 그래서 연구를 읽으실 때 너무 신경 써서 한자 다 예를 들면 주의 깊게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예를 들면, 대략적인 형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 드릴 텐데요. 개조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 단락은 뭘 의미하고, 이 단락은 뭘 의미하고, 이 단락은 뭘 의미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얘들만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게 바로 이제 개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의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들을 개주식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구에 대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내 연구에서는 어떻게 써야 될다는 게 감이 잡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개조식으로 분해하는 연습을 몇 번 안 해도 되는 분도 있고요.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되는 분도 있는데,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설명란에다가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